저기요, 누구세요? 그 말이 정호의 심장을 찢었다. 아침이었다. 평소처럼 밥상이 차려져 있었다. 된장국, 김, 계란. 늘 그 자리에 앉아있던 미영. 그녀가 그를 낯선 사람 보듯 바라봤다. 우리 집에 왜 계세요? 신문이 손에서 떨어졌다. 미영아, 나야. 제 이름을 왜 알아요? 그 눈은 진짜였다. 장난도 짜증도 아니었다. 공포였다. 그날 이후 정호의 세상은 무너졌다. 병원, 검사, 짧고 차가운 진단. 초기 치매입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귀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미영은 창밖을 보며 물었다. 저 아저씨는 누구예요? 그는 운전대를 꽉 잡았다.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울었다. 제발 나를 잊지 마. 그러나 그녀는 멍한 눈으로 천장을 보고 있었다. 15개월 전 미영은 통장 정리를 하다 멈췄다. 호텔, 꽃집, 와인바. 처음엔 오해라고 생각했다. 두 번째는 실수라 믿었다. 세 번째는 부정할 수 없었다. 코트 주머니에서 나온 영수증. 기념일 패키지 2인. 그녀의 손이 떨렸다. 그날 밤 그는 평소처럼 말했다. 밥은? 그는 그녀의 눈을 보지 않았다. 그 순간 미영은 깨달았다. 자신은 이미 사라진 사람이라는 걸. 40년 동안 옆에 있었지만 그는 그녀를 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베란다에 서 있었다. 바람이 세게 불었다. 한 발만 더 가면 끝날 것 같았다. 하지만 딸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돌아섰다. 죽지 말자. 대신 사라지자. 그가 제일 무서워하는 방식으로. 현재 정호는 아내의 기저귀를 갈고 있었다. 손이 떨렸다. 이렇게까지. 그는 중얼거렸다. 그녀는 그를 멍하니 바라봤다. 자신을 모르는 눈. 그는 벌 받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이건 벌이 아니라 거울이었다. 수진이 말했다. 아빠, 요양원 알아보자. 내가 본다. 왜 이제 와서? 그 질문이 가슴을 찔렀다. 왜 이제 와서?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밤. 정호는 소파에서 울었다. 왜 하필 나야? 방 안에서 미영은 일기를 쓰고 있었다. 또박또박. 오늘 그는 울었다. 나는 모르는 척했다. 가슴이 찢어졌다. 그녀는 모든 걸 기억하고 있었다. 그의 죄책감. 그가 지우는 문자. 그가 끊지 못한 관계. 그녀는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고백을. 어느 날 미영은 일부러 길을 잃었다. 경찰이 집까지 데려왔다. 정호는 그녀를 붙잡고 울었다. 제발 나 혼자 두지 마. 그녀의 심장이 흔들렸다. 나는 이미 혼자였어.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날 밤 정호가 말했다. 내가 나쁜 놈이었지? 그녀는 반응하지 않았다. 그는 끝내 외도라는 단어를 말하지 못했다. 그녀는 일기에 적었다. 그는 아직 반쪽이다. 15개월째 되는 날. 정호는 요양원 상담을 예약했다. 지쳤다. 두려웠다. 그날 밤 미영이 또렷하게 말했다. 정호 씨. 그는 굳었다. 나 다 기억나요. 시간이 멈췄다. 처음부터. 그는 무릎이 꺾였다. 왜?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당신이 나를 잃어봐야 알 것 같았어요. 그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난 내가 당연했어. 그래서 사라졌어요. 정적. 15개월이 무너졌다. 정호는 한동안 바닥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처음부터 다 기억했다고. 목소리가 갈라졌다.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영수증 본 날부터요. 그의 숨이 거칠어졌다. 왜 말 안 했어? 그녀는 웃었다. 슬픈 웃음이었다. 말하면 뭐가 달라졌을까요? 정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당신은 설명했겠죠. 외로웠다, 실수였다, 잠깐 흔들렸다. 그녀의 눈이 떨렸다. 나는 당신 변명 듣기 싫었어요. 그 말은 차갑지 않았다. 지쳐 있었다. 그래서 치매였어요.
그는 고개를 들었다. 나한테 벌 주려고? 아니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걸 겪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는 눈을 감았다. 맞았다. 그는 기억을 잃는 걸 두려워했다.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를. 나는 15개월이 지옥이었어. 그가 말했다. 눈 뜨면 내가 나를 몰라봤어. 손을 잡으면 빼버렸어. 내 이름을 부르면 멍하게 쳐다봤어. 미영의 눈물이 떨어졌다. 나는 40년이 그랬어요. 그의 눈이 흔들렸다. 뭐? 당신이 나를 안 보던 시간. 그 말이 칼처럼 박혔다. 그 순간 수진이 들어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엄마 사실이에요? 미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은 아버지를 바라봤다. 눈이 붉게 달아올랐다. 아빠, 엄마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진짜 몰라요? 정호는 입을 열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엄마는 평생 참고 살았어요. 아빠 일정, 아빠 체면, 아빠 기분.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근데 아빠는 엄마를 언제 봤어요? 정호의 입술이 하얗게 질렸다. 나는 열심히 살았어. 그게 사랑이에요? 그 질문은 도망칠 수 없었다. 아빠는 사랑한 게 아니라 사용한 거예요. 정호의 고개가 천천히 떨어졌다. 그 말은 정확했다. 저는 아직 용서 못해요. 수지는 돌아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컸다. 밤. 정호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사용한 거예요. 그 말이 계속 맴돌았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정말 사랑했나? 돈 벌어주고 집 지켜주고 자식 키우고.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는 묻지 않았다. 너 괜찮아? 그는 듣지 않았다. 나도 힘들어. 그는 보지 않았다. 나도 외로워. 그는 이제야 알았다. 자신이 사랑이라 부른 건 책임이었고 습관이었고 자기 위안이었다는 걸. 며칠 뒤 그 여자가 집 근처까지 찾아왔다. 수진이 먼저 마주쳤다. 누구세요? 아버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 여자의 눈은 차가웠다. 이미 끝난 관계예요. 수진이 말했다. 그 여자가 휴대폰을 꺼냈다. 사진. 정호와 웃고 있는 모습. 손을 잡은 장면. 수진의 얼굴이 굳었다. 이거 엄마한테 보여줄까요? 그 말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버려진 사람의 분노. 수진은 결국 사진을 엄마에게 보여주었다. 미영은 한참을 바라봤다. 표정이 무너지지 않았다. 그때네요. 엄마. 알고 있었어. 수진이 놀랐다. 다 알고 있었어. 그녀는 사진을 내려놓았다. 근데 지금은 아니야. 정호가 돌아왔을 때 사진은 식탁 위에 있었다. 그는 굳었다. 그 여자 왔었어. 그의 숨이 빨라졌다. 난 안 불렀어. 알아요. 그녀의 차분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다. 근데 왜 이렇게 화가 나지? 그녀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렸다. 이미 끝난 일이라면서요. 정호는 고개를 숙였다. 진짜 끝났어. 미련 없어요? 없어. 그녀는 한참을 그를 바라봤다. 나 믿고 싶어요. 그 말이 가장 아팠다. 그날 밤. 미영은 결국 말해버렸다. 나 그날 죽으려고 했어요. 정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 영수증 본 날. 그녀의 눈이 흔들렸다. 베란다에 서 있었어요. 한 발만 더 나가면 끝이었어요. 정호의 손이 떨렸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말하면 당신은 또 설명했겠죠. 그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녀는 낮게 말했다. 나는 당신 변명 듣기 싫었어요. 정호의 눈에서 눈물이 터졌다. 그녀는 덧붙였다. 그래서 죽는 대신 사라졌어요. 치매 연기는 복수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생존이었다. 그는 숨이 막혔다. 나는 몰랐다. 그래서 치매였어요. 그녀의 눈이 그를 꿰뚫었다. 당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방식으로 나를 잃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는 완전히 무너졌다. 정적이 길게 흘렀다. 정호가 낮게 말했다. 다시 시작해도 될까? 미영은 오래 침묵했다. 이번엔 나를 보면서 살아줘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니었다. 실내는 깨진 유리처럼 날카로웠다. 조심하지 않으면 다시 베일 수 있었다. 집안은 조용했다. 같이 살고 있었지만 어딘가 조금씩 어긋나 있었다. 정호는 변하려 애썼다. 아침마다 먼저 말했다. 미영아. 설거지를 먼저 했다. 먼저 물었다. 오늘 괜찮아? 그러나 그녀의 눈은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믿고 싶지만 믿기 무서운 눈. 며칠 뒤 정호는 뜻밖의 선택을 했다. 동창 모임에 나갔다. 그리고 술잔을 내려놓고 말했다. 나 외도했었다. 웃음이 멈췄다. 아내가 치매 연기까지 했어. 사람들이 당황했다. 왜 그런 얘길 여기서? 정호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평생 체면 지키면서 살았어. 근데 그 체면 때문에 아내를 잃을 뻔했어. 그는 처음으로 숨지 않았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 말했다. 나 오늘 다 말했다. 미영이 놀란 눈으로 봤다. 왜요? 숨어 살기 싫어서. 그녀의 눈이 흔들렸다. 하지만 시험은 끝나지 않았다. 며칠 뒤 수진이 말했다. 아빠, 저 아직 용서 못해요. 정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엄마는 선택했을지 몰라도 저는 아직 아니에요. 그 말은 날카로웠다. 아빠가 또 상처 주면 그땐 엄마 제가 데려갈 거예요. 정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정호는 거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숨이 가빠졌다. 손이 저렸다. 그는 벽을 짚었다. 그리고 그대로 쓰러졌다. 응급실. 의사는 말했다. 협심증입니다.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미영은 벽을 붙잡고 서 있었다. 15개월 동안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던 사람. 그러나 지금은 달랐다. 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 그 생각에 심장이 쪼그라들었다. 복수도 시험도 아니었다. 진짜 상실. 중환자실. 정호가 겨우 눈을 떴다. 미영. 그녀는 울음을 참지 못했다. 왜 이렇게까지 해요? 그는 힘겹게 말했다. 나 무서웠어. 뭐가요? 내가 나 없이 더 잘 살 것 같아서. 그 말에 그녀의 눈물이 멈췄다. 그건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아직도 당신이 필요해요. 그 말은 처음이었다. 퇴원 후. 집안은 더 조용해졌다. 정호는 약을 먹고 소파에 앉아 있었다. 미영은 그를 오래 바라봤다. 그리고 말했다. 나 잠깐 나가 있을게요. 그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왜? 숨 좀 쉬게. 그는 붙잡지 못했다. 그녀는 가방을 들고 딸 집으로 갔다. 혼자 방에 앉은 미영은 벽을 바라봤다. 나는 왜 아직도 이 사람을 사랑하지? 원망보다 사랑이 더 컸다. 그게 가장 괴로웠다. 15개월 동안 버틴 건 분노였지만 지금 붙잡고 있는 건 사랑이었다. 정호는 빈집에 앉아 있었다. 불을 켜지 않았다. 그는 이번엔 전화를 걸지 않았다. 기다렸다. 처음으로. 그는 알았다. 붙잡는다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는 걸. 수진이 말했다. 엄마 진짜 떠날 거야? 미영은 오래 생각하다 말했다. 아니. 왜? 이번엔 연기 아니거든. 그럼. 이번엔 내가 선택하는 거야. 수진은 한숨을 쉬었다. 그럼 조건 걸어. 며칠 뒤. 미영은 집으로 돌아왔다. 정호는 문 앞에 서 있었다. 말없이. 그는 무릎을 꿇지 않았다. 대신 말했다. 이번엔 내가 말해.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거짓말하면 끝. 응. 내가 힘들다고 말하면 설명하지 말고 들어. 응. 그리고 나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 그는 눈을 감고 말했다. 절대. 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있었다. 말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침묵은 달랐다. 도망치지 않는 침묵. 정호가 낮게 말했다. 나한테 15개월은 지옥이었어. 그녀가 답했다. 나한테 40년은 기다림이었어요. 그는 고개를 숙였다. 앞으로는 기다리게 안 할게. 그녀는 짧게 말했다. 지켜볼게요.
하지만 아직 마지막 시험이 남아 있었다. 그 여자가 직접 찾아오기 전까지. 그리고 그 만남이 이 부부를 완전히 시험대에 올려놓기 전까지. 비가 오고 있었다. 초인종이 울렸다. 정호와 미영은 동시에 서로를 바라봤다. 정호가 문을 열었다. 그 여자였다. 젖은 머리, 창백한 얼굴. 잠깐 얘기 좀 해요. 정호가 말했다. 여기서 해. 그녀는 낮게 웃었다. 당신 아내도 들으면 좋겠네요. 미영이 안에서 걸어 나왔다. 들어오세요. 정호가 놀랐다. 미영아, 도망치지 말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거실. 세 사람 사이에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그 여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나는 버려졌어요. 정호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그 말 말고. 그녀는 미영을 똑바로 바라봤다. 당신 남편 나 사랑한다고 했어요. 공기가 멈췄다. 정호의 손이 떨렸다. 그땐 내가 몰랐어. 뭘?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그 여자의 눈이 흔들렸다. 그럼 난 뭐였어요? 정호는 한참을 침묵하다 말했다. 도망칠 곳. 그 말은 솔직했고 그래서 더 잔인했다. 그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난 진짜였어요. 정호가 고개를 숙였다. 나는 아니었어. 그 여자가 봉투를 꺼냈다. 당신 아내가 모르는 거 하나 더 있어요. 미영의 눈이 조용히 움직였다. 정호의 얼굴이 굳었다. 말해. 당신 남편 나한테 돈 빌려줬어요. 그리고 아직 다 안 갚았어요. 정적. 미영이 정호를 바라봤다. 그는 숨을 삼켰다. 갚을 생각이었어. 생각 말고.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왜 숨겼어요? 정호는 처음으로 말이 막혔다. 끝냈다고 말해놓고 왜 연결을 남겼어요? 그는 고개를 숙였다. 두려웠어. 뭐가요? 완전히 나쁜 놈이 되는 게. 그녀의 눈에 실망이 번졌다. 이미 됐어요. 그 말이 그의 가슴을 찢었다. 수진이 집으로 들어왔다. 상황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다. 아빠. 그 여자가 수진을 바라봤다. 당신 아버지 나한테 진짜였어요. 수진의 눈이 타올랐다. 그만하세요. 왜요? 진실이잖아요. 수진이 아버지를 바라봤다. 진짜예요? 정호는 한참을 침묵하다 말했다. 그때는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했어. 착각?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는 죽으려고까지 했어요. 그 여자가 멈췄다. 뭐요? 미영이 조용히 말했다. 영수증 본 날.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다. 그 여자의 표정이 변했다. 몰랐어요. 당신은 몰랐겠죠. 미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깊게 갈라져 있었다. 나는 끝까지 알고 있었어요. 그 여자가 조용히 봉투를 내려놓았다. 돈은 갚으세요. 정호가 말했다. 다 갚을게.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요. 그녀는 미영을 한 번 더 바라봤다. 당신은 대단하네요. 미영은 짧게 답했다. 아니요. 그냥 끝까지 해보는 거예요. 그 여자는 돌아섰다. 문이 닫혔다. 집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남았다. 정호가 그대로 무너져 앉았다. 미안해. 그는 이번엔 변명하지 않았다. 설명하지 않았다. 그냥 말했다. 미안해. 미영은 한참을 그를 바라봤다. 나한테가 아니라. 그가 고개를 들었다. 당신 자신한테. 그 말이 더 아팠다. 그는 이제야 알았다. 자신이 가장 많이 배신한 건 아내가 아니라 자신이었다는 걸. 미영이 조용히 말했다.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그는 숨을 멈췄다. 거짓말 한 번 더 하면 그땐 진짜 끝이에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수진이 낮게 말했다. 저도 지켜볼게요. 밤. 정호가 속삭였다. 나는 내가 나를 완전히 잊을까봐 무서웠어. 미영이 말했다. 나는 당신이 나를 한 번도 기억한 적 없을까봐 무서웠어요. 그리고 그녀가 손을 내밀었다. 이번엔 잡아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잡았다. 놓치지 않기 위해.
그 여자가 떠난 뒤에도 집안 공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정호는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다. 미영이 먼저 말했다. 돈은 언제까지 정리돼요? 이번 주 안에 다 갚을게. 기록으로 남겨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변명도 감정도 없이. 그녀는 다시 말했다. 이건 사랑 문제가 아니에요. 정호가 천천히 올려다봤다. 그럼 뭐야? 신뢰예요. 짧은 단어였다. 하지만 40년을 흔들어 놓은 단어였다. 며칠 뒤, 정호는 실제로 돈을 정리했다. 영수증, 계좌 내역, 송금 확인서. 모든 걸 출력해 식탁 위에 올려놨다. 이제 연결 없어. 그는 숨기지 않았다. 미영은 조용히 확인했다. 서류를 덮고 말했다. 고마워요. 그는 그 말에 멈췄다. 왜 고마워? 도망 안 가줘서. 그는 처음으로 이해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태도라는 걸. 수진이 집에 왔다. 부모를 번갈아 바라봤다. 진짜 끝이에요? 응. 정호가 말했다. 나 상담도 계속 받고 있어. 수진이 한숨을 쉬었다. 엄마는 선택했어요. 정호가 딸을 바라봤다. 그래서 저도 한 번은 믿어볼게요.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용서가 아니라 유예였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어느 저녁, 미영이 말했다. 우리 다시 선택해요. 정호가 놀랐다. 뭐? 결혼식 말이에요. 그는 웃으려다 멈췄다. 이 나이에? 이번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 말은 가볍지 않았다. 처음 결혼은 부모의 기대였고 두 번째는 책임이었다. 이번엔 선택이었다. 작은 식당. 수진과 몇 안 되는 지인들. 조촐했다. 정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김미영 씨.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나는 당신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조용해졌다. 그리고 그 대가를 15개월 동안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번엔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으로 사랑하겠습니다. 미영의 눈이 젖었다. 저도 당신을 다시 선택합니다. 박수가 울렸다. 크지 않았지만 충분했다. 밤. 집으로 돌아왔다. 정호가 물었다. 혹시 또 연기하는 거 아니지? 미영이 웃었다. 이제 연기 안 해요. 잠시 정적.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근데 있잖아요. 응. 15개월 동안 한 번도 당신을 잊은 적은 없어요. 그는 눈을 감았다. 나는 그게 제일 무서웠어. 뭐가요? 내가 나를 완전히 잊을까봐.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 이번엔 힘이 있었다. 이제는 잊지 말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다음 날 아침. 미영이 부엌에서 말했다. 저기요. 정호의 심장이 순간 내려앉았다. 그녀가 돌아봤다. 눈에 장난기가 있었다. 오늘은 제가 밥 차릴게요. 그는 한참을 서 있다가 웃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미영아. 이번엔 두 사람 모두 웃고 있었다. 치매는 연기였다. 그러나 15개월의 눈물은 진짜였다. 그리고 그 눈물 덕분에 그들은 처음으로 서로를 보게 되었다. 이제는 잊지 않기로. 서로를.